안녕하세요. 한국플루크에서 데이터 장비를 맡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데이터 수집 장비와 관련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현업에서는 신제품 개발, 제품의 품질 개선, 환경 요인에 대한 트렌드 분석 등 다양한 목적으로 데이터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서는 다양한 센서, 다양한 환경,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 수집 장비들이 국내에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등의 보급으로 인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취득하는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장비들 중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측정하고 저장할 수 있는 플루크사의 데이터 수집 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측정 및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 순서는 데이터 수집 장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데이터 수집 장비의 종류 및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 장비에서 쓰이는 용어인 AD 컨버터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샘플링 속도, 분해능, 정확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루크사의 데이터 수집 장비들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플루크 데이터 수집 장비 대표 모델인 2638A와 플루크 데이터 수집 장비 통합 소프트웨어인 플루크탁 6.0을 통해 다채널 온도 측정 및 압력 센서 측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수집 장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데이터 수집 장비 종류 및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장비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비로서 다양한 물리량, 즉 전압, 전류, 온도 압력, 소리, 주파수, 비디오 신호 등을 측정하여 이를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들을 내부 메모리 혹은 외부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장비입니다. 측정된 데이터들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단순 저장이나 단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장비 내부 혹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 혹은 측정된 데이터와 특정 함수를 불러와 분석을 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FFT 분석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장비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장비를 지칭하는 말로 현업에서는 크게 레코더와 DAQ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레코더는 주로 적은 채널 수와 모니터링을 탑재하여 포터블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며 단순하게 전압, 온도 등을 측정하는 기능의 장비로 현업에서 불리웁니다. DAQ는 데이터 어퀴지션 시스템의 약자로 다채널로 측정을 기본으로 하며 전압, 주파수, 진동, 가속 등 다양한 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수가 내장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 혹은 측정된 데이터를 불러와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실차 테스트 일부로 GPS 신호와 내부 진동을 동시에 측정하여 운행 중 특정 부위에서의 시트의 진동을 분석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스코프 메터들 또한 최근 들어 내부 저장 메모리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데이터 수집 장비의 범주로도 볼 수 있지만 스코프만의 고유 기능인 주로 짧은 시간 동안 고주파, 고전압 등 파형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장비들은 연구소, 실험실, 현장 등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성능 테스트, 제품의 내구성 등을 테스트하는 신뢰성 테스트, 기상 관측탑과 같이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여 월별, 계절별, 연별, 기후를 측정하고 특정 지역의 기후를 분석하거나 재난경보 등에서도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냉동창고 등에서도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환습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운행 중 외부 요인에 대한 자동차 주요 부품들의 성능 테스트나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충돌 테스트 등 자동차 여러 분야의 테스트들에도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입 장비에서 주로 쓰이는 AD 컨버터, 샘플링 속도, 분해능, 정확도 등의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의 약자로 아날로그 물리량을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 신호로서 디지털 신호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크기가 무제한입니다. 때문에 저장 매체의 저장이 불가능하며 이에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 활용 및 측정이 가능하도록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아날로그 신호 즉 원신호에 가깝게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AD 컨버터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 컨버팅 과정은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을 통해서 이산 신호화한 이후 디지털 신호로 코딩되는 컨버팅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D 컨버터 능력으로 1초에 몇 번의 AD 컨버전을 수행하는가를 샘플링 속도라고 말합니다. 아래 그림은 어떠한 사인파를 샘플링 속도가 10kHz와 2kHz로 측정했을 때 취득된 데이터를 선으로 이어놓은 그래프입니다. 즉 보는 바와 같이 샘플링 속도가 높을수록 원신호에 가깝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 샘플링 속도를 높은 장비로 써야 할까요? 예를 들어 온도 변화나 수위의 변화를 측정하여 화면에 표시할 경우는 초당 1Hz만 측정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음성을 다루거나 고속으로 충돌하는 자동차 충돌 시험기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얻어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샘플링 속도가 높은 AD 컨버터가 내장된 장비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측정하고자 하는 사용 환경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AD 컨버터의 능력의 다른 하나로 분해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능이란 일반적으로 해상도, 정밀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해능, 해상도 모두 같은 말이지만 쓰이는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쓰입니다. 통상적으로 레졸루션으로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분해능이란 픽셀상 그림 크기를 말합니다. 현미경이나 질량 분석기, 분광기의 경우는 해상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얼마나 대상을 세밀하게 분리할 수 있냐의 뜻으로 쓰입니다. 데이터 수집 장비의 분해능의 의미는 동일한 의미로 장치가 인식할 수 있는 최소 측정치의 증가 단위입니다. 시스템에서 정확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 레졸루션은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이진 레벨의 비트로 표현되며 대부분의 데이터 수집 장비는 16비트와 24비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분해능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면 예를 들어 분해능이 16비트 능력을 가진 제품과 32비트 능력을 가진 제품으로 0에서 50V 인풋 레인지를 측정했을 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16비트의 경우 50V를 0.07mV까지 쪼개서 측정할 수 있으며 32비트의 경우 0.002mV까지 쪼개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보시는 그림은 원 신호인 사인파를 3비트 레졸루션의 장비와
16비트 레졸루션의 장비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3비트로 측정한 데이터는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제한적이므로 원 신호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해능이 높으면 원래의 값을 충실히 복원한다고 무조건 높은 분해능의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센서의 정밀도나 정확도가 데이터 수집 장비의 그 능력보다 낮으면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에 가깝게 측정은 할 수 있으나 오버 스펙으로 측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수집 장비 구매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레졸루션이 높으면 원 신호에 가까워지니까 정확하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정확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도란 측정값의 실제값에 대한 근사치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확도는 최대 범위에 대한 백분율 또는 측정값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정확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보통 우리가 퍼센트 풀 스케일과 퍼센트 리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퍼센트 풀 스케일은 모든 범위 내에서 고정 오차를 나타내며 퍼센트 리딩은 그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오차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0mV 레인지를 0.3% 풀 스케일과 0.3% 리딩을 가진 제품으로 각각 측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차는 퍼센트 풀 스케일 경우 모든 구간에서 즉 0부터 1000mV에서 3mV 오차를 가질 수 있으나 퍼센트 리딩의 경우 측정 포인트마다 달라지며 만약 100mV에서 측정했을 시 나올 수 있는 오차는 0.3mV로 작은 범위에서 측정할수록 오차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우리가 계측 장비의 데이터 시트에서 볼 수 있는 프리시즌이라는 정밀도라는 용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확도는 측정값이 실제값에 대한 근사치 정도이며 실제값은 즉 가운데 관역 정중앙을 의미합니다. 정밀도는 분산의 개념으로 측정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같은 곳을 측정하느냐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정밀도는 좋으나 관역 정중앙에서 많이 벗어나 정확도가 좋지 않은 그림이며 세 번째 그림은 측정치들이 가운데에 몰려 있어 정확도는 좋은 편이나 측정값들이 분산되어 있어 정밀도가 좋지 않는 예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장비의 AD 컨버터의 정확도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졸루션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레졸루션이 높다고 정확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레졸루션은 AD 컨버터 능력의 일부이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D 컨버터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에러로는 개인값에 대한 에러, 선형성에 대한 에러, 미스코드, 옵션 에러 등이 있습니다. 불확도 개념에서 볼 때에는 위에 AD 컨버터의 정확도 외에 다른 에러 요인들도 있습니다. 장기 안정도라든지 온도에 대한 오차, 히스테리시스 등 제품에 대한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에러들을 루트 썸 스퀘어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탈 에러, 즉 전체 불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신 용어들을 바탕으로 플루크사에서 나오는 데이터 수집 장비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크사에서 나오는 데이터 수집 장비는 총 4가지 모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앞서 보셨던 샘플링 속도와 제품의 기본 채널 수로 제품을 구분한 사진입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는 온도 전용 스캐너인 1586이라는 모델이 있으며 거의 모든 온도 센서를 측정할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20채널에 40채널까지 확장 가능한 모델입니다. 다음 모델로는 플루크사의 대표적인 데이터 수집 장비인 기본 20채널의 2638A라는 모델이며
최대 1000채널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최대 45Hz의 속도를 가진 범용 데이터 수입 장비입니다. 그 다음은 기본 20채널의 2640 넷닥입니다. 랜 케이블 연결로 최대 2000채널까지 확장 가능한 모델로서 샘플링 속도 최대 1kHz까지 측정 가능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루크사 데이터 수입 장비의 상위 모델인 2680이라는 모델이 있으며 기본 20채널, 최대 2000채널까지 확장 가능하며 샘플링 속도 최대 1kHz까지 측정 가능한 모델입니다. 다음은 각 제품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도 전용 스캐너인 1586 본 장비는 PRT, 열전대, 서미스터 등이 측정이 가능하도록 모든 온도 함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4개 채널까지 컬러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확장 모듈을 사용하여 40채널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모듈은 주로 현장에서 장시간 온도 테스트에 적합한 2586이라는 대용량 모듈과 온도 센서 탈부착의 빈도가 잦은 교정실에서 사용이 가능한 2588 멀티플렉서 모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메모리 20메가를 지원하며 USB 포트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640A, 2645A 넷닥이라는 제품이며 전압, 저항, 열전대, RTD, 서미스터, 주파수, 전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본 20채널의 데이터 수입 장비입니다. 2640과 2645의 차이를 살펴보면 2640은 2645보다 정확도 면에서 높은 편이지만 샘플링 속도가 2645보다 낮은 모델입니다. 또한 2645 샘플링 속도는 최대 1kHz까지 측정 가능하며 랜 케이블로 각 제품을 연결하여 최대 2000채널까지 측정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서플라이 파워를 DC 9V에서 16V까지 받을 수가 있어서 외부 배터리로도 측정이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0A 시리즈 모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640 모델과 동일하게 전압, 전류, 저항, 열전대, RTD, 주파수 등 여러 물리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우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개 슬롯당 20채널의 모듈을 장착이 가능합니다. 한 개의 제품에 6개의 모듈, 즉 120채널까지 측정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내부 모듈은 2680 FAI 모듈과 2680 PAI 모듈을 선택이 가능하며 그 차이를 살펴보면 2640 모델과 비슷하게 FAI 모듈은 빠른 속도, PAI 모듈은 정확도가 높은 모듈이 되겠습니다. 2680 샘플링 속도는 FAI 모듈로 최대 1kHz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본체에 1기가의 ATA 외장형 메모리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루크사의 대표적인 데이터 수집 장비인 2638A라는 범용 모델입니다. 측정 인풋으로는 전압, 저항, 열전대, RTD, 서미스터, 주파수, 전류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빠른 모드에서 최대 45Hz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컬러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전면 판넬에는 6과 2분의 1 디지트 벤치형 멀티미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슬롯당 20채널의 모듈이 장착이 가능하며 한 개의 제품에 3개의 모듈, 즉 60채널까지 측정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상으로 누구나 정확하고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플루크 데이터 수집 장비 대표 모델인 2638A와 플루크 데이터 수집 장비 통합 소프트웨어인 플루크닥 6.0을 통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측정 및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플루크 데이터 수집 장비 대표 모델인 2638A와
통합 소프트웨어인 플루크닥 6.0을 통해서 다채널로 온도 센서를 측정하는 데모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38의 내부에 장착할 수 있는 내부 모듈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4개의 온도 센서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번 채널과 2번 채널, 3번 채널은 각각 K타입의 온도 센서가 연결된 상태이며 마지막 4번 채널에 대한 온도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 온도 센서를 결선을 한 이후에 잘 정리한 이후에 일단 모듈을 결선을 끝나고 위에 레버를 통해서 모듈을 잠가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8A의 뒷면에 있는 슬롯에 모듈을 장착을 하고 바로 이어서 소프트웨어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플루크닥 6.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이시는 화면은 제품과 2638A에 대한 장비와 노트북을 통신 설정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638A라는 제품과 PC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서트 화면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타입에서 2638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현재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USB 컴포트를 연결하시고요. 여기서 오토로 혹은 거기에 맞는 컴포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넥스트 연결하시고 네. 보시는 화면은 2638A가 총 슬롯이 3개 있기 때문에 3개 중에 현재 지금 모듈이 하나만 장착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듈 하나에 대한 모듈 enable로 설정하시고 완료를 하게 됩니다. 네, 완료를 하게 된 이후에 보면은 아까 없던 모양의 디스플레이가 보이게 되는데 현재 지금 장비와 통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보이는 이 그림은 장비 본체를 의미하며 첫 번째 채널 1은 장비 패널에 있는 멀티미터 기능을 갖고 있는 채널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모듈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현재 2638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모듈당 20채널을 지원하고 있으며 채널에 대해서 설정이 필요합니다.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서트 버튼을 누르시고 현재 특정하고자 하는 채널까지만 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처음 시작 시에 제가 온도 센서 서머커플 4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 채널까지만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듈 안에 있는 채널을 설정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머커플 K타입의 온도 센서를 저희가 연결했기 때문에 서머커플 K타입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채널 또한 같은 컨피규레이션이기 때문에 현재 복사를 해서 다음 채널들을 간단하게 각 채널들이 다 온도 센서 K타입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본체에서 온도 데이터를 읽어드리기 위한 샘플링 속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인터벌 1초로 변경을 하고 샘플링 레이트를 슬로우 모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채널을 중에 저희가 이 컴퓨티드라는 채널을 통해서 온도의 편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티드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서트를 눌러서 원하는 숫자의 채널 수를 활성화시키면 되는데요. 일단 두 개의 채널만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1번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것은 A 채널과 B 채널의 온도 편차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펑션에서 채널 A와 채널 B의 차이값을 보고 채널 A를 저희가 1번 채널 설정을 하고 채널 B를 2번 채널로 설정하겠습니다. 502번 채널의 온도의 합산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A와 채널 A는 3번 채널과 B 채널은 4번 채널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각 채널당 지금 세팅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람 설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0도가 넘어갔을 시에 알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번 채널에 알람을 하이로 바꾸고 온도를 100도로 했을 경우에 알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아웃풋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아웃풋 6개 채널 중에 한 개 채널이 100도가 온도가 올라갔을 때 디지털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보았습니다. 현재 지금 4개의 온도 센서 연결된 상태에서 4개의 온도 센서 값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온도 편차, 3번 채널과 4번 채널의 온도의 합산 채널을 지금 각각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든 센서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이 끝난 이후 이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어떤 센서나 환경에 맞게끔 컨피그레이션 된 내용들을 유저가 자기만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템퍼러처 4개 센서 하고 4개 채널과 그 다음에 컴퓨티드 된 채널이 2개 채널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컨피그레이션을 미리 해두면 나중에 굳이 똑같은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같은 내용의 테스트를 할 경우에 그 내용만 나중에 불러오셔서 클릭만 해주면은 컨피그레이션 화면을 바로 불러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대한 저장 경로인데요.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플루크 닥 6.0이라는 데이터 폴더 안에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압력, 온도, 그 외에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폴더로 생성을 하고 그 안에 데이터를 날짜별로 일단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8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월 8일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모든 컴퓨레이션이 끝났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트렌드라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현재 측정된 데이터 값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Add라는 버튼을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 채널, 지금 현재 저희가 활성화한 온도 채널 4개 채널과 컴퓨티드 된 채널이 지금 보이고 계신데요. 현재 온도 채널들을 각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온도 센서 4개에 대한 현재 온도 값들을 측정된 데이터를 보고 계신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현재 값들을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소프트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그 미니 아이콘들을 클릭해 봄으로써 한꺼번에 같은 스케일로 보는 방법과 Y축 스케일을 오토 스케일로 잡는 아이콘을 보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좌측 상단에 있는 미니 아이콘에 레전드 플라퍼빌리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 편차 값, 평균 값을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각 채널별 표준 편차나 온도 평균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화면을 통해 현재 측정되고 있는 4개의 온도 센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컴퓨티드 채널을 통해서 1번 채널은 온도 편차, A 채널과 B 채널의 온도 편차를 보이고 있고요. 2번 채널은 3번 채널과 4번 채널에 대한 온도의 합산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제가 강제로 온도를 올려서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번 채널에 온도가 100도가 이상 넘어갔을 때 알람이 울리고, 그 다음에 알람에 대한 디지털 릴레이 아웃풋 1번 채널에서 발생하기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센서를 잘 구분짓기 위해서 일단 센서별로 라벨링을 해 두었고요. 1번 채널에 강제로 온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번 채널에 금방같이 좀처럼 온도가 한 200도 정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지털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채널에 알람이 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것은 여기 알람 채널이 울렸다는 거고요. 알람에 대한 이렇게 히스토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압력 센서의 데이터 값을 취득하는 데모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압력 센서를 638 모듈에 20번째 채널에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센서는 서플라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압력 센서에 들어가는 서플라이를 프루크 754에서 24V를 인가해준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압력 센서 사양은 서플라이 24V에 아웃풋 출력은 0.05V에서 5V 출력입니다. 압력 범위는 0에서 30바짜리 절대압의 압력 센서입니다. 장비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제가 압력 센서 30바 절대압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한 개 채널 30바 절대압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불러온 압력 센서 30바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파일인데요. 일단은 통신 설정은 기존에 다 되어 있고요. 채널 설정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본체는 일단 샘플 레이트는 슬로우 레이트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벌은 1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듈에 대한 설정은 연결에 한 20번 채널로 연결했었고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인가 전압은 DC 볼테지로 설정을 했고 레인지는 오토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력 센서 사양에 맞게끔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압력 단위를 바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m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풋 값 대비 디스플레이 되는 압력 값을 자동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인풋 레인지와 스케일드 레인지를 설정하는 화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0.05V 그 다음에 맥스 값이 5V 그 다음에 압력 스케일드 레인지는 0.05V일 때 0바 5V일 때 30바 라고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세팅을 한 다음에 Calculated M 플러스 B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이 값이 스케일 됩니다. 파일명은 저희가 압력이라는 폴더 안에 날짜를 9월 9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압력이 1.2바 이상 앱솔루트 이상이 되면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버튼을 통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채널이 20번 채널을 불러오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일단 저희가 20번 채널에 압력 센서를 연결했고 나오는 값을 보고 계십니다. 보통 절대압으로 대기압이 1113mV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대충 1바라고 봤을 때 현재 대기압 값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압력 센서의 압력을 강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케일을 좀 조절을 해서 네. 이처럼 압력에 대한 반응을 그래프로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존에 저희가 설정한 알람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알람 채널의 압력은 1.2바 앱솔루트일 때 알람이 발생하는 건데요. 강제로 압을 올려서 알람 채널이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강제로 압을 1.2바 이상이 압이 올라갔을 때 보시는 디지털 아웃풋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측정된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간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측정된 한 개 채널에 누적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측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알람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알람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바 이상일 때 알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루크 대표 데이터 수집 장비인 2638A와 통합 소프트웨어 플루크닥 6.0을 통해서 다채널로 온도를 측정해 보았고요. 추가적으로 압력 센서에 대한 데이터도 취득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플루크 홈페이지나 저희 플루크 본사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